에듀클래스. 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산전기학원의 원장 김민혁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드디어 마지막 챕터 5장입니다. 이제 전기기계의 어느덧 마지막 챕터까지 왔는데요. 정육이라는 파트는 평균적으로 2문제에서 많게는 3문제까지 출제가 될 수 있는 파트예요. 여러분, 이 파트는요, 어려운 공식이 거의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물론 생소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매번 촬영할 때마다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매번 새로운 챕터 나올 때마다 떨리면서 여러분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합격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 다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육의 첫 번째 핵심, 전력용 반도체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용어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좀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용어를 이렇게 개념 정리 시간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 가서 공부할 때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부러 여러분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할게요. 이거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한두 번쯤은 꼭 들어봐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막 외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자, 여기 제가 그림을 좀 그려놨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요 가운데 여기가 여러분 핵이에요. 지금 뭘 그린 거냐? 원자의 모형을 그린 겁니다. 그럼 원자라는 것은 가운데 뭐로 이루어졌죠? 핵으로 이루어졌죠. 이 부분이 핵입니다. 그 핵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가 있나 봤더니 중성자와 양성자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 중성자와 양성자로 되어 있다. 물론 전기 이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내용 되게 쉬울 거예요. 우리 맨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죠. 전기 이론 파트에서. 자, 이랬든 저랬든 자, 중성자 세 개와 양성자 세 개가 요 핵을 구성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핵 주변을 맴돌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전자죠. 그러면은 전자들은 각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궤도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궤도가. 그 중에서 맨 마지막 궤도에 있는 요 전자, 요걸 우리가 최외곽에 있다라고 해서 최외곽 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이유가 됐던, 얘를 쳤던, 여기다 불을 질렀던, 바람을 불었던 어떤 이유에서 얘가 뾰로롱 하고 나갔어요. 나갔다 했을 때 얘가 더 이상 이 원자 핵의 구속력을 벗어나서 여러분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바로 자유전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기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바로 이 자유전자가 흐른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유전자가 원래 태생이 많은 여러분 도체가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자유전자가 많다. 즉 어디에? 도체. 예를 들어서 구리 아니면 철, 이런 친구들은 어때요? 아주 전형적인 우리가 도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기 아주 잘 통하죠. 뭐 은도 당연히 도체가 되겠지만, 자, 구리나 철 같은 거는 우리가 자유전자가 많어. 그래서 여러분 구리 또는 철에다가 이런 자유전자가 많으니까 양쪽에다가 전압만 인가하면 이 자유전자가 이동을 해요. 즉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도체 이야기죠. 근데 지금부터는 도체 이야기가 아니라 반도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무슨 도체? 반도체. 자, 우리가 도체가 있고 반도체가 있죠. 도체가 있고 반도체가 있고 뭐가 있죠? 부도체가 있죠. 그럼 부도체와 도체 어느 한 중간 정도 되는 영역에 반도체가 있다. 그럼 여기서 좀 무식하게 말하면 이 반은 뭐 반땡할 때 반은 도체고 반은 부도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되게 불안정하다라는 뜻이야. 불안정 또는 불완전하다. 즉 도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더라라는 거죠. 어떤 일정한 조건이 되면 도체로 바뀝니다. 부도체는 뭐예요? 어지간하면 도체가 안 되는 거죠. 도체는 그냥 전압만 인가하면 막 자유전자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흐르게 되는 거죠.
자, 그중에서 여러분 이제 반도체를 배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반도체를 배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주기율표를 가져와야 돼요. 선생님 저 주기율표 공부하기 싫은데요. 네, 여러분 일단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가 수헬리베 붕탄지산 나마알까 염화칼카 여러분 쭉 있지 않습니까? 수리나카, 루세프, 베마칼스파라, 붕알가리턴, 단주게지나 예전에 많이 예전에 안 외우셨다고요? 네, 물론 예전에 외우셨어요. 근데 까먹으셨을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중에서 자, 사족원소 탄규계주납이죠. 그래서 이제 규소하고 게르마늄만 이렇게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SI가 여러분 규소예요, 규소. 그 다음에 GE는 여러분 게르마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규소와 게르마늄이 사족원소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요, 이게 사가원소예요. 아니 선생님, 사가원소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요. 사족원소도 이거 둘 다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최외곽전자가 4개인 뭐라고요? 최외곽전자가 4개인 원소를 사가원소 또는 사족원소라고 해요. 제가 여기다가는 지금 최외곽전자의 개수를 몇 개 그랬어요? 1개 그랬죠. 1개. 근데 여러분 사족원소다라는 것은 이 최외곽전자의 개수가 여러분 몇 개다? 4개다. 그럼 4개를 한번 그려볼게요. 둘, 셋, 넷.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4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느낌이 오셨습니까? 그럼 오족원소라는 건 뭘까요? 오족원소. 최외곽 전자수가 몇 개? 몇 개? 예, 5개. 그게 바로 오족원소 또는 오가원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오가원소의 대표적인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이제 P를 우리가 이제 인이라고 하죠. 인. 이런 게 여러분 최외곽의 전자의 개수가 몇 개다? 5개다라는 거예요. 몇 개? 5개. 최외곽 전자수. 자, 그다음에 3족 원소. 그럼 이제 느낌 오시죠? 3족 원소는 최외곽 전자수가 몇 개? 3개. 자, 몇 개? 3개. 그러면은 대표적인 게 B가 뭐냐면요. 여러분 붕소예요. 붕소. 붕소라는 친구가 최외곽의 전자의 개수가 이걸 3가라고 하거든요. 3가. 최외곽 전자수가 붕소가 몇 개다? 3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때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만듭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냐?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해서 뭘 아셔야 되냐면요. 규칙을 아셔야 돼요. 지금 이 4족 원소 기준으로 여기에다가 여러분 플러스 3족 원소를 더해줘요. 자, 4족 원소. 예를 들어서 규소 생각하시면 돼요. 규소에다가 3족 원소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자, 규소에다가 5족 원소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넣을 때 여러분 우리들만의 약속. 최외곽 전자수가 여러분 8개. 몇 개? 8개가 되게끔 이 원소와 원소들은 결합을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결합을 한다고요. 자, 근데 얘는 지금 몇 개 있어요? 최외곽 전자수가 4개죠. 근데 얘는 최외곽 전자수가 몇 개예요? 5개죠. 그러면 이걸 좀 무식하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자, 제가 그림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규소가 최외곽 전자수가 4개라고 했죠. 그럼 4개면 팔이 4개인 거야. 팔이 4개. 결합할 수 있는 팔이 4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인이 최외곽 전자수가 몇 개라고 했어요? 5개라고 했죠. 그러면은 자, 인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얘하고 같이 결합을 하는 거죠. 왜? 8개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거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데 막 그렇게까지 막 머리 아프게 깊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8개가 완벽한 상태야. 가장 스테이블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한다. 이런 결합을 우리가 공유결합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얘가 팔이 몇 개야? 5개지. 얘가 팔이 몇 개예요? 4개죠. 그러면은 얘 팔 하나가 남네? 팔 하나가 남는다는 것은 여러분 전자가 하나 남아 돌아간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4족 원소에다가 5족 원소를 넣게 되면 여러분 누가 더 많은 거예요? 바로 전자가 많은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반대로 여러분 세 번째 이번에는 4족 원소에다가 3족 원소를 집어넣는 거야. 그럼 또 결합하겠죠. 얘하고 붕소하고 규소하고 결합해. 근데 얘는 똑같이 팔이 몇 개예요? 4개. 근데 이번에 얘는 팔이 몇 개예요? 3개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그림 안 그릴게요. 8개가 돼서 총 만족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그려보죠. 자, 하나, 둘, 셋, 넷. 근데 얘는 팔이 몇 개라고?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여러분 결합하지 못하는 짝꿍이 하나 생기죠. 그걸 우리가 정공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정공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4족 원소에다가 5족 원소를 넣게 되면은 전자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전자가 여러분 양쪽에다 전압을 걸었을 때 얘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하고 합쳐서 만든 거를 이제 전자가 이제 캐리어, 운송자다라고 해가지고 또는 이제 반송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N형 반도체다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얘하고 이렇게 두 개를 더해요. 얘하고.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전공이 만들어지죠. 홀이 만들어진다. 구멍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이 공자가 여러분 구멍할 때 공이에요. 여러분 골다 공증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뼈에 구멍 뽕뽕뽕 생기는 거. 전공. 그래서 구멍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공이 있다. 전공이 많다. 그걸 우리가 P형 반도체라고 얘기합니다. 파지티브. 그리고 얘는 뭐다? N형. 그래서 반도체의 종류는 P형과 N형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고 나중에 얘를 결합해요. 그게 바로 Pn 접합 반도체가 돼요. 일단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전자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결합해서 전공이라는 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랬든 저랬든 전자나 바로 이 전공이 전류의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도체가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압을 가했을 때 그럼 한쪽 방향으로 어떤 한쪽 방향으로 우리가 전류가 흐르게 되는 아주 대단한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일반적인 도체는 내가 전압을 어떻게 가해도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아니 여기 도체가 이렇게 있고 이 도체에다가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했어. 이렇게 연결해도 전류가 흐르고 여러분 반대로 이 방향을 얘하고 방향을 이렇게 연결했어.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흐르든 여러분 흐르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제 본문에서 배울 텐데 이 반도체는 뭐냐? 전류에 흐르는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방향성이 있는데요? 그거는 본문에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전자가 움직인다? 그럼 전기가 흐른다? 이건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거든요. 그냥 본능적으로. 근데 전공이 어떻게 전기가 흐르는 거야? 구멍이 막 흐르는데? 그걸 지금부터 여러분 좀 쉽게 제가 요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얘가 여러분 전공이야. 자, 여기 구멍이 하나 생겼다라고 할게요. 구멍이 하나. 지금 붕소하고 규소 결합하면 이렇게 전공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구멍이 생겼죠. 그럼 옆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구멍을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구멍으로. 뭐 할 수 있다? 비었으니까 이동을 하는 거지. 그럼 이동해서 온 그림이에요. 이번에 이제 전공이 여기 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전자가 요 비었으니까 이쪽으로 또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이동을 해주면은 여러분 전자가 이리로 오면서 전공은 밑으로 내려오는 한 단계. 지금 전공이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가고 있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전자가 얘를 채울 수가 있겠죠. 얘를 채우게 되면은 전자가 이 위치에 온다 이거죠. 그러면서 전공이 이렇게 왔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거를요, 되게 빠르게 보면 지금 전자가 여기 있었는데 전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쪽으로 흐르게 된 거죠. 전공은 이쪽으로 가게 됐죠. 즉 전공의 흐름, 전자의 흐름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시고 중요한 건 전공이 됐던 전자가 됐던 이러한 친구들이 우리 반도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더라. 자, 그 다음에 P형 반도체. P형 반도체라는 것은 뭐가 많은? P형 반도체는 뭐가 많은? 그쵸. 전공이 많은.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뭐가 많은? 그쵸. 전자가 많은. 자, 요 정도만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셔도요.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요. 충분히 잘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하게 제가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복잡하게 하지 말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N형 반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P형 반도체가 있다고 할게요. 자,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N형이라는 것은 전자 또는 전공. 뭐가 많다고요? 전자가 많다고요. 전자 이렇게 그릴게요. 전자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네거티브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N형은 몇 족과 몇 족? 4족과 뭘 더한 거예요? 4족과 5족. 그래서 4족과 플러스 몇 족? 5족 원소를 우리가 더해준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 전자가 전류를 흘려주는 메인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캐리어라고 해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캐리어, 운송자 또는 반송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P형. P형은 뭐예요? 동그라미 할게요. 이게 뭐다? 전공. 자, 그리고 이 P형, 파지티브형 반도체는 자, 4족 원소에다가 플러스 몇 족? 3족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캐리어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에서는
전자와 전공이 캐리어가 되는 건데 라스트 하나만 더. 지금은 여기선 전자가 어때요? 하나 주죠. 내가 지금 남잖아요. 그 남아 도는 게 여러분 이 전자가 이제 흐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도너라고 그래요. 도너. 그리고 얘는 받죠. 전자를 받죠. 구멍에서 전자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세터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어세터. 그래서 도너라는 용어가 나오고 업세터라는 용어가 나올 텐데 업세터는 전기를 받는 놈, 전자를 받는 놈, 받는 친구. 자, 그다음에 돈은 우리가 도네이션이 뭐예요? 기증 이런 거잖아요.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부해 주는 거, 전자를 주는 거. 그래서 이걸 도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전자가 남아 돌죠. 한 개 결합하지 못하고 얘는 여러분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세터. 어세터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어세비가 여러분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이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기타 시험에 나온 내용은 여러분 본문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3분만 시청해 보세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에듀클래스와 함께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것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분들에게 왜 떨어졌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팩트 있게 전달을 하니 약간 말이 거칠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공부만 하면 급격히 피곤해진다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주셨냐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공부가 끝났다고 했는데 이거 재미도 없는 전기 공부를 하려고 하니 환장한다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팔딱 뛰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전기가 진짜 어렵긴 어렵죠. 저도 다시 태어난다면 전기 안 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조금 긴장하면서 읽게 됐어요. 이게 팩트 있는 문장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사기당한 것 같아서 공부할 맛이 안 난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진심 개빡침. 이런 말을 좀 쓰면 안 되지만 한번 있는 그대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어떤 이제 수험생분들이 큰 맘 먹고 교재하고 온라인 강의를 이제 구매를 했어요. 이제 신청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강사가 자기 혼자 떠든다든지 아니면은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수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책과 강의가 따로 노는 거죠. 책은 책대로, 강의는 강의대로. 보통 이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기대치가 있을 텐데 어떤 그 기대치에 미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면 눈탱이 맞은 것 같다. 저도 두렵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공감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컨텐츠 그리고 교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사실 저희도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이 세 번째 이유가 이렇게 크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줄 몰랐을 거예요. 저도 반성을 합니다. 뭐였냐면 되게 간단해요. 자격증 취득 후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걸 쉽게 표현하면 자격증을 진짜 따야 되나?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부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이 중에서 몇 개가 공감이 되시나요? 만약에 단 한 개라도 공감이 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에듀클래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합격하실 것입니다.